네. 자, 세 번째 주제는요. 이재명 대표 재판과 관련된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표 선거법 관련 재판이 지난 20일 열렸습니다. 지난 20일, 그러니까 금요일이죠. 금요일에 열렸던 이 선거법 재판은 결심이었습니다. 결심이라는 것은요, 심리, 그러니까 원고와 피고, 검찰과 피고인 사이에 이 공방을 마무리 짓는 것, 이것을 보고 결심이라고 합니다. 이 자리에서는 검찰이 이 구형을 하기도 하고요. 또 피고인 측에서는 최후 진술이란 걸 하기도 합니다. 이 과정이 지난 20일에 있었어요. 이 재판 소식을 들은 많은 분들이 저한테 걱정스럽게 여쭤와 주셨습니다. 뭐라고 하셨느냐? 재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라고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 질문에 제대로 된 답을 못 드렸습니다. 왜 못 드렸느냐? 이재명 대표가 불리하기 때문에 못 드린 게 아니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뭐라 예측을 하는 게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 의미가 없느냐고요? 네. 정상적인 재판이라면 이 재판은 열릴 수가 없는 게 정상입니다. 못 열렸어요. 정상적인 재판이 아니고 법리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지 멋대로 돌아가는 재판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예측을 못 하겠다는 겁니다. 정상적인 재판, 정상적인 판사라면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관련 사건은 공소기각 무죄가 돼야 정상입니다. 공소기각이 나와야 정상이에요. 공소기각 무죄란 말은 사실 없어요. 그냥 제가 여러분들을 이해하기 좋게 공소기각 무죄라고 썼습니다. 공소기각이 나와야 돼요. 즉 검찰의 공소 자체가 잘못이다. 니들 이딴 식으로 사건 하지 마 라고 법원이 사건 자체를 쫙쫙 찢어버리는 것을 보고 말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공소기각입니다. 정상적인 재판이라면 이번 선거법 사건 재판은 애시당초에 법원에 온다는 것 자체가 이상해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재판이었거든요. 법률하고 도대체 법에서 뭐를 잘못했다는 겁니까? 어떤 부분이 문제란 겁니까? 라고 우리가 되물어봐야 되는, 도대체 뭘 가지고 기소한 거예요? 라고 물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어떤 법을 위반했다는 건가요? 어떤 행위가 어떤 법을 위반했다는 말입니까? 라고 되물어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떤 행위가 어떤 법을 위반했는지 모르겠다 라고 하는 게 뭡니까? 잘못된 기소죠. 잘못된 기소니까 공소기각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정상적이지 않아요. 정상적이지 않으니 법리에 따른 예측을 해야 되는데 예측이 안 되는 거죠. 지금으로서 예측할 수 있는 유일한 딱 한 가지는 여론의 흐름에 따라 가지고 결론이 나올 거다. 누가 더 여론을 사로잡느냐, 민심을 어떻게 사로잡느냐, 여론의 흐름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 가지고 판결이 날 것이다. 그 여론은 윤석열 정권의 운명하고 직결되는 것이다. 이렇게밖에 말씀 못 드리겠더라고요.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얘기는요. 정상적인 재판부라면 이재명 대표는 공소기각이 나와야 정상이다. 그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전망은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네. 예, 이거, 죄송합니다. PPT를 제가 준비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예, 이게 지금 막 엉켰습니다. 자, 하나씩 짚어볼게요. 자, 이재명 대표 선거법 공판이 지난 20일에 열렸습니다. 이 재판에서 이재명 대표는 마지막에 이 최후 진술을 통해서 이 재판의 성격에 대해서 조목조목 짚었습니다. 조봉암 선생이 억울하게 빨갱이로 몰려서 사형당한 거, 김구 선생이 억울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된 상황,
그리고 김구 선생이 미군정 때 억울하게 재판을 받는 일까지 있었거든요. 자, 이런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다 되짚으면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 재판은 정치 재판이다 라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언론에서는 이 선거법 재판이 2년을 끌었다는 이유로 이재명 대표가 시간을 질질 끌었다는 둥 어쨌다는 둥 재판이 지연된다는 둥 하는 이런 개소리를 떠들어댔습니다. 하지만은요, 재판이 이렇게 늦어지게 된 이유는 오롯이 검찰 때문입니다. 검찰이 초반부터 어마무시한 분량의 증거와 증인을 신청을 했어요. 증거를 제출한다고 해서 다 증거로 받아들여지는 게 아닙니다. 법정에서 증거 조사를 해야 돼요. 따라서 증거 신청을 많이 내면은 증거 조사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증인도 많이 신청했어요. 증인 신청한다고 그게 다 증거로 받아들여지느냐? 아니에요. 증인을 일일이 불러서 다 신문해야 됩니다. 따라서 제출된 증거와 증인이 많다는 것은 재판을 길게 끌겠다는 의도와 타등 다를 바가 없는 거죠. 보통 이렇게 피고가 아니라 검찰에서 시간을 끄는 경우는 검찰이 스스로도 이 재판이 잘못됐다는 걸 자인하는 거예요. 즉, 검찰이 말입니다. 만약에 자신들이 자신이 있다면, 유죄 입증에 자신이 있으면 가장 확실한 증거만 딱딱딱 내놓고 보세요. 유죄 아닙니까? 라고 말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 이것저것 막 가져와가지고 보세요. 여기에서는 이거, 저기서는 저거, 조건 그렇게 막 끌어다 놓고는, 정신없게 만들어 놓고는, 보세요. 분위기가 이렇죠? 분위기가 이러니까 유죄인 거예요. 증거가 이러니까 유죄가 아니라 분위기가 이래요. 그러니까 유죄예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위기를 알려주려면 말이 길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재판이 길어진 겁니다. 그런데도 언론에서는 이상하게 보도를 하고 있는 거죠. 특히 유동규의 증언을 받는 데서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됐습니다. 유동규가 꽤 여러 차례 나와서 증언을 했는데 유동규가 그렇게 한꺼번에 쭉 나와서 단시간에 딱딱딱 할 말만 하고 들어간 것이 아니라 나오면 엄청 길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아파서 증언을 못한다든 등 뭐 이렇게 돼가지고 이 유동규 증언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 역시 그 사이에 단식을 하기도 했고요. 테러를 당하기도 했죠. 그러다 보니 시간은 늘어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 때문에 당시 재판부는 이재명 대표 재판을 총선이 진행되는 와중에도 계속 진행합니다. 총선 기간 중에는 재판을 좀 미뤄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지만 선거 전날까지 재판을 끌고 나가는 일이 벌어졌었죠. 그러니까 결국에 뭡니까? 재판을 질질 끌고 나간 것, 쭉쭉 늘어뜨린 것은 검찰인데, 재판을 지연시킨 건 검찰인데, 그 책임을 이재명 대표한테 다 뒤집어 씌우고, 이재명 대표가 모든 그 불이익을 오롯이 혼자 다 감당해야 했다. 막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재명 대표 선거법 공판이고요. 이 재판뿐만 아니라 다른 재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선거법 재판의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김문기 잘 몰랐어요 라는 그 말이 선거법 위반이다. 허위사실 유포다 라는 점 하고요. 또 한 가지는 백현동이 허가 내주는 와중에서 중앙정부 또는 박근혜 정권으로부터 엄청난 압박을 받았고 사실상 협박을 받은 거다. 위협을 받았다. 라고 말한 부분. 이 두 가지가 허위사실 유포라는 겁니다. 아니,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이게 왜 허위사실입니까? 내 생각인데. 내가 내 생각을 말했는데 이게 왜 허위사실이란 말이죠? 따라서 생각을 허위사실이라고 어거지 써서 기소를 했기 때문에 애시당초 이 사건은 재판을 해서는 안 되는 사건이었던 겁니다. 이거 재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생각을 어떻게 재판을 합니까? 생각은 재판하는 거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행위를 재판하는 겁니다. 행위. 근데 생각을 가지고 처벌하겠다? 아니, 뭐 생각도 내 마음대로 못하나? 내가 내 머리 가지고 내 단백질과 내 세포를 가지고 생각도 내 마음대로 못해요? 내가 내 생각을 말했을 뿐인데 그게 재판에 와야 돼요? 이런 개떡 같은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예, 이 개떡 같은 재판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이라면 이 사건은 재판, 법정에 오지도 못하는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정상적이라면 이 사건은 공소 기각이 나야 됩니다. 2년 동안 검찰과 적폐 언론은 이재명이 2년 동안 재판을 끌었다고 하지만 사실 그 2년 동안 검찰은 공소 사실을 제대로 특정도 못했습니다. 막판에 공소장까지 변경을 해요. 2년 동안 재판했는데 공소장을 변경을 했다고. 그럼 공소장이 잘못됐다는 얘기 아니야. 잘못된 공소장 가지고 2년을 재판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 말이 되는 겁니까? 실제로 이 공소장을 바꿀 때 재판부가 짜증을 내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왜 공소장을 바꿀 수밖에 없었느냐? 김문기를 몰랐다라고 한 발언이 어떤 행위에 대한 허위 사실이냐라는 것을 입증을 못했기 때문입니다. 나 김문기 잘 몰랐어요. 이건 그러니까 내 생각이거든. 근데 이 생각이 어떻게 행위하고 연결이 되느냐, 이거를 특정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 질질 끌 수밖에 없었던 거지.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과 똑같은 겁니다. 선거법 조항을 한번 보겠습니다. 허위사실 공표죄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당선되게 할 목적 혹은 당선될 목적으로 연설, 방송, 신문, 통신, 잡지, 벽보, 선전 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혹은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형제, 자매, 이들의 출생지, 가족관계, 신분, 직업, 경력, 재산, 행위, 소속단체 또는 특정인 혹은 특정 단체로부터의 지지 여부 등에 관해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경우예요. 여기에 김문기가 모른다. 나 김문기 잘 모른다. 김문기 잘 모른다 라는 말은 어디에 해당이 됩니까? 출생지인가요? 가족관계인가요? 신분인가요? 직업인가요? 경력인가요? 재산인가요? 행위인가요? 소속단체인가요? 나는 내 생각을 말했을 따름이에요. 그런데 이게 어디에 해당되는 거냐고요. 즉, 위반을 한 행위도 없고 처벌할 법률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 공소기각이지. 이에 대해서 검찰은 아주 기괴한 궤변을 드러났습니다. 최초의 검찰은요, 이재명 대표가 내가 김문기를 잘 몰랐어요 라고 하는 말을 김문기와 골프 치고 호주 출장 가고 한 이런 행위를 안 했다고 주장한 것이다 라고 어거지를 씁니다. 아니, 내가 잘 몰랐다라고 하는 거하고 내가 그 사람하고 골프 쳤다, 이걸 부인했다는, 골프를 안 쳤다 이렇게 한 거 어떻게 같은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되게 이게 황당한 얘기잖아. 마치 이런 겁니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이런 일이 있죠. 분명히 선생님은 가르쳤대. 내가 이 내용을 니들한테 가르쳐 줬어. 몇 월 며칠 몇 시에 내가 이렇게 칠판에 적어서 가르쳐 줬어. 그런데 학생들은 기억이 안 나는데요, 선생님? 이런 경우가 있죠. 저도 사실 학원 선생을 좀 오래 해봤는데 학원에서 아이들 가르치면 항상 겪는 일입니다. 나는 정말 열심히 얘기를 했거든. 열심히 얘기했고, 얘들아 이거 중요해. 거기 적어놔 라고 했어. 그랬는데 이놈의 새끼들이 시험 치고 나면 안 배웠는데요? 이러는 거야. 미치고 발작 뛰지. 그래서 야, 책 꺼내봐. 몇 페이지 꺼내봐. 거기 위에서 몇 번째 줄에 내가 줄 그라고 했지. 줄 그어져 있어, 안 그어져 있어? 줄 그어져 있지? 자, 그 옆에 뭐라고 돼 있어? 내가 화살표 딱 표시해가지고 뭐라고 쓰라고 했지? 보여, 안 보여? 보입니다. 있잖아! 있습니다. 근데 왜 안 가르쳐 줬대? 기억이 안 나요. 여러분, 그런 경우 학창시절에 종종 겪으셨죠? 저도 그런 적이 있고요. 그래서 저 가르친 선생님이 정말 화낸 적도 있고요.
제가 선생님으로서 아이들 가르칠 때도 그런 경우를 많이 겪어봤습니다. 마치 그런 거죠. 내가 가르쳐 줬는데 너는 기억이 안 난다고 하니까 너 이씨 허위사실 유포야! 너 감옥 가! 이 상황인 거예요, 지금 이거. 모를 수도 있어요. 이걸 지금 검찰이 어거지 쓰면서 이거 허위사실 유포니까 감옥 가야 된다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참 어처구니 없는 거 아닙니까? 자, 검찰도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걸 스스로 깨달았던 것 같아. 그래서 나중에 뭐라고 얘기한다? 김문기와 교유 행위가 없었다고 주장한 것이다. 즉 교유 행위를 부인한 것이다. 라고 또 합니다. 말을 바꿔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공소장에는 교유 행위가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옵니다. 아니, 내가 잘 기억이 안 난다. 내가 잘 모르겠다. 이게 어떻게 교유 행위가 없었다고 부인하는 겁니까? 아무 상관이 없는 얘기죠. 근데 아무튼 이게 검찰은 어거지, 억지를 늘어놓았습니다. 이 억지를 늘어놓기 위해서 검찰은 나중에는 이문세도 소환하고 아이유도 소환하고 그 쌩 난리를 쳤던 겁니다. 이런 개 헛소리를 떠버려 댄 게 검찰입니다. 검찰 스스로도 지들이 말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말이 길어지는 겁니다. 누구 말 맞다나 혓바닥이 길면은 거짓말하는 거다. 이게 바로 딱 거기에 적합한 내용인 거죠. 백현동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백현동 부분은요, 오래전에 이미 박근혜 정부가 압박을 했다라는 것은 이미 드러나 있는 사실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여러 차례 성남시에 공문을 보냅니다. 이 식품연구원 지방 이전을 위해서 성남시가 제도적,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을 다 해결해 주라고 요구를 해요. 이거를 제대로 이행 안 할 경우에는 문책하겠다라고도 합니다. 그게 공문의 버젓이 나와 있어요. 예? 그 공문이 바로 뭡니까? 그중 대표적인 게 바로 이 공문입니다. 이 공문뿐만 아니라 국무총리실에서 나온 공문도 있어요. 이 공문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이 부분을 부동산 매각 촉진을 위해서 용도 변경, 규제 완화, 매각 지연 기간 재정 지원 이런 등 여러 가지 지원을 하겠다라고 합니다. 이 국토부 공문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용도 변경해 주라고, 규제 완화해 주라고. 그렇게 안 하면 어찌 된다? 매각 지연 기관에 대해서 재정 지원을 고려해 보겠다. 돈 안 주겠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매각 방식도 다양화해라. 원래는 이거 입찰을 해야 되는데 입찰이 아니라 수의 계약도 해줘라 이 말이잖아요. 이게 협박이 아니고 뭡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국토부에서는 지자체 협의를 통해서 민간 매각을 추진을 하는데 이 민간 매각 추진하는 곳이 어디다? 식품연구원. 이 식품연구원을 빨리 좀 매각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달라고 여러 차례 촉구를 합니다. 이 공문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 그 매각이 잘 안 되니까 중앙정부에서 직접 나서서 이 백현동 땅을 팔아버려요. 그리고 그러니까 뭡니까? 지자체에서, 그러니까 성남시에서 협조를 안 해주니까 중앙정부가 먼저 나와가지고 땅을 팔아버리는 거야. 팔아버리면서 허가 내줘. 빨리 허가 내주라고. 야, 돈 안 준다. 이렇게 했던 겁니다. 이게 협박 아니고 뭡니까? 이게 위협 아니고 뭡니까? 뿐만 아니라 대통령 지시사항에 대해서 지자체 공무원이 제대로 일 처리를 안 할 경우에는 직무유기 등 이런 걸로 처벌하겠다, 문책하겠다 이런 공문도 내려가요. 아니 이게 협박 아니고 뭡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요. 진짜 중요한 거는 다른 데 있습니다. 설령 100% 검찰 말이 맞다고 쳐. 협박이 없었는데 협박했다라고 거짓말했다 쳐.
그런데 이거는 뭐? 선거법 처벌 대상이 아니에요. 이거는 뭐에 해당이 된다? 예. 이거는 국회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국회법에 따라서 처벌을 하게 됩니다. 위증, 국회에서 위증한 거기 때문에 위증에 대한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설령 검찰들 말이 100% 맞다고 해도. 자, 근데 한번 보실까요? 자, 이게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 위증을 한 경우에 국회에서 처벌을 받는, 그 국회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에 대해 처벌을 받는데, 국회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 이걸로 처벌받는 게 아니라면은, 다른 법으로는 절대 처벌할 수 없다라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자, 보실게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3항. 국회에서 증언, 감정인, 참고인으로 조사받은 사람은 이 법에서 정한 처벌 외에 그 어떠한 불이익 처분도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한 말이 위증이었다면 국회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로 처벌하면 되는 거예요. 선거법으로 갈 수가 없어요. 가면 안 돼. 이 법 외에 그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는다라고 했잖아. 이 법 외에 그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는다. 국회에서 한 증언이면은 처벌 안 받아요. 못해. 아주 예외적인 경우 하나 있습니다. 국회에서 한 증언이 개인의 명예훼손을 한 경우에는 예외로 봅니다. 그것만 예외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처벌 안 한다고. 못해. 안 해. 정상이야. 그러니까 애시당초 선거법이 적용될 여지조차 없었던 거예요. 선거법 적용되면 안 돼, 여기에는. 보세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선거법으로 기소를 한 겁니까? 그러니 공소기각이 나와야지. 법 적용 자체를 잘못한 거예요. 국회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위증으로 처벌하든가 선거법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거예요. 국회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로 위증으로 처벌할 경우에는 국회의장이나 국회 상임위원장의 고발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장이나 국회 상임위원회의 고발이 없는 상태에서는 못해요. 끝난 거예요, 그거는. 그런데 이걸 가지고 굳이 선거법이라고 바득바득 우기는 검찰,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제가 두 가지 쟁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서서 김문기 모른다. 이거는 내 생각이야. 내 생각인데 어떻게 처벌을 해? 처벌할 수 있는, 생각을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없어요. 선거법 그 어디를 뒤져봐도 생각을 처벌하라는 얘기는 없습니다. 두 번째, 국회에서 한 발언, 위협을 받았다? 협박을 받았다. 자, 위협과 협박을 받았다. 이것도 내 생각이고 내 느낌이죠. 내 주관이죠. 따라서 이것을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백보양보해서 처벌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 이거는 뭐? 국회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해야지 선거법으로는 처벌 못한다고. 선거법으로 처벌하지 말라고 법에 딱 나와 있다고요. 뭡니까? 즉, 둘 다 뭐? 예. 법이 없어.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공소기각이 나오는 게 정상인 겁니다. 참 제가 이 얘기를 설명을 드리면서 늘 답답했던 부분이, 제가 드리고 있는 이 설명은 아주 전문적인 설명이 아니라 법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겁니다. 생각을 처벌할 수 없다? 그거는 상식 아닌가요? 내가 김문기를 기억하든 못하든 그건 상식이잖아. 선생님이 분명히 가르쳐준 내용인데 내가 기억 못하고 시험에서 틀렸다고 해서 그걸 처벌할 수 있어요? 못해. 내가 기억 못하는 거 가지고 처벌을 못 하면 안 돼. 어떻게 그걸 기억 못할 수 있냐고? 기억 못하는 거 우리 더럽게 많아요. 아까도 드렸듯이 선생님이 그렇게 열심히 가르쳐주고, 야, 이건 필기해놔야 된다. 책에 필기해라. 노트에 필기해둬라. 반 있냐? 있지. 그런데 왜 기억 못해?
그런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한 번씩 겪어보시지 않았나요? 예. 우리가 늘상 겪는 일이에요. 근데 그걸 가지고 처벌을 한다고? 미친 거 아니야? 예. 이게 법률 문제인가요? 이게 법이에요? 저는 상식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걸 이렇게 어렵게 길게 설명해야 된다는 게 저는 너무 자괴감이 듭니다. 이런 거 하려고 내가 법을 배웠나 싶을 정도예요. 너무나 너무 뻔한 얘기 아닙니까, 솔직히? 예, 상황이 이러할진데 언론 보도 내용을 보세요. 뭐라고 나옵니까? 이재명 유죄 확정 시 400억을 반환해야 된다. 아이고, 아직 1심도 안 나왔는데 400억 반환해야 된다. 이딴 소리를 기사랍시고 언론이 씁니다. 뭐 이런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죠. 그러니까 검찰 말만 듣고 검찰의 주장만 반복해서 되뇌이고 있는 겁니다. 검찰의 주장이 그게 마치 금과 옥조인 것처럼, 검찰의 주장이 마치 법원의 판결인 것처럼 이렇게 떠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저로서 얼마나 늘 이런 설명을 드릴 때마다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핏대를 올리고 설명할 거리도 안 돼요. 너무나도 단순한 것이라서,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어서. 협박이라는 부분도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최근에 드라마에서 좀 많이 보는 게 있습니다. 요새 학교 폭력이 드라마에 많이 등장하죠. 학교 폭력을 가하는 가해자들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뱅글뱅글 웃으면서 너 이러면은 내가 너한테 화를 낼 수밖에 없잖아. 이런 식으로 웃으면서 얘기를 해요. 웃으면서 얘기했다 협박이 안 됩니까? 협박이지. 그죠? 평소 피해자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양한 수법으로 괴롭혀 왔던 사람이 너 자꾸 이러면 내가 널 그냥 가만히 놔둘 수가 없잖아. 아유, 수업 끝나고 옥상에서 보자. 예, 이거 협박일까요? 아닐까요? 협박이죠. 성남시장을 하는 동안 박근혜 정권 하에서 이재명 대표, 박근혜 정권으로부터 참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다. 오죽했으면 이재명 대표가 단식 투쟁까지 했겠어요.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단식 투쟁을 했어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웃으면서 공문 보냈다고 해서 그게 협박이 아니에요? 더군다나 그 내용이 시키는 대로 안 하면 직무유기로 문책하겠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으면, 시키는 대로 안 하면 재정지원 고려해 보겠어 이렇게 하면은 그 협박일까요? 아닐까요? 협박이잖아. 그리고 그 어디까지는 주관이죠. 내 주관이지. 주관적 판단인 거지. 내가 느꼈다면 느낀 거야. 협박으로 느꼈다면 느낀 거라고.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처벌을 하겠다고요? 게다가 국회에서 한 발언은, 국회에서 증인 혹은 감정인 그런 지위에서 한 발언은 국회의장이나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고발을 하지 않는 한 처벌 못합니다. 그게 국회 증감법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 애시당초 이 발언은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선거법이 적용돼서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뭐 공수기각이지. 정상이라면 이렇게 나오는 게 맞아요. 판사가 정상이라면, 정상적인 판사라면 이렇게 판결을 내려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정상으로 돌아간다라고 보기가 어렵죠. 정치적 판단을 내릴 겁니다. 정치적 판단은 이재명한테 유죄를 때리는 게 판사 나한테 유리할 것인가, 이재명한테 무죄를 때리는 게 판사 나한테 유리한가, 요거를 따져가지고 여론이나 정치적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결론을 내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뭐에 달렸습니까? 앞으로 약 2달여 동안, 그러니까 10월 15일에 선고가, 11월 15일에 선고가 난다 그러지 않아요? 그렇다면 앞으로 한 2달 정도 남은 거네요. 그죠? 그랬으면 그 기간 동안, 그 기간 동안 여론의 흐름, 정치적인 역학관계가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판결이 달라질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예측을 해요? 예측 못하는 거죠. 그게 참 답답하고요. 그게 참 서글픕니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21분 지나고 있습니다.